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시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지금 한 11시 다가가고 있는데요. 1차 매매 마무리하고 이제 좀 한숨 돌릴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고 관심 갖는 종목은 무엇인지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많이 검색된 1등 종목부터 10등 종목까지 리스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통점은요. 어떤 한 섹터에 집중됐다기보다는 재료 있는 종목 중심으로 골고루 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오늘 나온 재료가 아니라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재료를 끌어다가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1등 자리에는 DS 단석이 다시 한번 오르죠. 1조 원대 수주 발표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요. 그 후에도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1위 자리 차지합니다. 우주항공 섹터 세내 기준 루미르, 그리고 최근에 텐센트와 협업 소식 이후 상승하는 디어유. 금양 그린 파워는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인데요. 오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중국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항공 여행주가 어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항공주보다는 여행주로서의 연속성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확인되고, 하이드로 리튬은 재료가 나왔죠. 수산화 리튬 생산, 배터리 사업 본격화 소식에 강세를 띱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여전한데요. 레몽레인까지 이게 튈 줄은 몰랐는데 레몽레인도 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주가가 연속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좀 재료가 그나마 가장 최신 거 무비자 입국 관련한 내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송하셨어요? 관련주 이야기 팁 주신 거 있으세요? 어제는 저녁에 방송했었는데 어제랑 오늘 뷰가 그럼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은 비슷합니까? 참 좋은 여행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참 좋은 여행은 어제 이제 보니까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12년 만에 거의 중국이 이렇게 풀어줬는데 무비자 입국이 이제 내년 12월 말까지 이제 비자 없이 한국인들이 중국을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제 여행주, 항공주, 심지어 엔터주까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어제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오늘 지금 갭이 높게 뜬 상태에서 주가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테마주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그 뉴스 기사에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겠다. 검토해서 한 3주 뒤에 발표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줬으면 추가적인 기대감과 어떤 수급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지금 나온 그 기사가 이게 확정이 된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이런 그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매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대금 자체도 사실 크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금투세 폐지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테마주 쪽보다는 기술주가 반등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테마주보다 오히려 주도주가 좀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행주 같은 종목들은 이제 테마성, 단발성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요. 무비자와 관련한 중국 수혜주로 꼽히는 화장품, 엔터, 게임 이쪽은 반면 좀 어떨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실적 나온 거 보면 LG생건도 실적 나온 거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 얘기가 빠지질 않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화장품 주가가 크게 오른 것들을 보면 중국에서 의존도를 벗어난 화장품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뭐냐면 온라인 유통시장과 북미 쪽, 유럽 쪽 시장을 장악하는 화장품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제 수혜는 좀 줄어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중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내 화장품 수혜보다는 오히려 중국 화장품 수혜를 좀 입을 수도 있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국 상장된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무비자로 1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도 항공 쪽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 다음이 여행 쪽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 섹터로 꼽는다면 항공과 여행을 꼽을 수 있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이미 시세가 한번 분출됐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후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재료 나온 하이드로 리튬은 어떨지도 볼게요. 일단 수산화 리튬 생산. 배터리 사업 본격화 소식 속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다 지금은 좀 풀렸어요. 그래도 많이 밀리진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 전략은요? 리튬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좀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에코프로 삼형제도 그렇고. 근데 뭐 재료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패시브 자금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거나 만약에 해리스에 대한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오면서 이런 전기차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가 분위기가 좋은데, 그럼 그 안에서 리튬이라든지 니켈에 관련된 테마주도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강할 때는 소부장 쪽들이 또 강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기판 쪽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쪽, 그러니까 이런 소부장의 그 테마가 강세가 나오는 것처럼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좀 그 리튬이나 니켈 이런 원자재 쪽도 테마가 좀 강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보니까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미 그 판매한 규모가 70톤 정도 되더라고요, 리튬이. 근데 이 리튬 관련주가 사실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주식인데, 왜냐하면 리튬 가격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고꾸라지면서 그 글로벌 최대 리튬 기업이 중국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 호주에도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지금 중국 업체는 9개월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적장을 하고 있고, 호주는 공장이 2개가 있는데 한 군데를 지금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리튬에 대한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오른다면 리튬이 이제 테마성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요? 네. 하이드로 2차 전지 리튬 이야기를 큰 그림에서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저희가 검색 많이 된 게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하이드로 리튬이잖아요. 콕 집어서 전략?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어느 자리에서요? 네, 일단 조정이 나온다면 네.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는 게 21선 미만으로 좀 꺾였다 싶으면 네. 그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을 먼저 봤고요. 이번엔 리포트,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IM증권에서 필옵틱스 리포트를 제시합니다. 10월 말에 기업 설명회를 열었더라고요. 여전히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정확성은 알기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필옵틱스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익 기여도가 발생하는 회사라며 긍정적인 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석유화학 섹터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리포트도 줄이어져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모두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하지만 유진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두 기업 모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NC소프트도 실적 부진이죠. 3분기 매출은 컨센을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해요. 4분기에도 적자 예상되고요.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악재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업 레버리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은 좀 실적 부진 특집 같기도 한데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내용은 비슷해요. 내년에는 회복의 기미가 있다. 근데 이 증권사의 리포트 보면 지금 부진하지만 내년은 괜찮아질 것이다. 당장 또 내년이 되면 좀 더 하반기를 미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해 저희가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믿어도 되는 건지 싶은데 일단 실적하고 상관없는 필옵틱스부터 한번 가볼게요. 유리기판 시장도 아직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하지만 매출이 진짜로 나온다.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원래 이 필옵틱스는 그 기판 사업 쪽보다는 OLED 사업,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원래 하던 기업이어서 이런 쪽에서는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필옵틱스가 신규로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글라스 코어 장비를 쪽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복합 섹터로 좀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좀 이렇게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NDR 후기를 보면 사실 뭐 매수해라 뭐 이런 의견이 아니라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기업 설명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한 보고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유리기판의 대량 양산 시점이 좀 신중하게 언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26년 이후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뭐 공급 공정상 뭐 병목 현상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9년부터 이제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업계 최초로 이제 뭐 장비를 공급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초 공급의 레퍼런스는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이 되고, 실적 기여도에 대한 것도 아직 뭐 특별히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이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만 요약을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쨌거나 그 매출을 좀 내다가 유리기판 모멘텀까지 좀 얹어졌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관련주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글로스 코어 기판은 지금 인텔 그리고 뭐 유미크론, AMD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에서 사실 1등 기업은 SKC의 자회사인 그 앱솔리스가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밀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의 어떤 최근의 소부장 흐름이 반도체 섹터 그 대형주랑 좀 동조하는 흐름이 아니라 디커플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부각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만 더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정유화학. 오늘 S51, SK이노베이션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둘 다 올해는 부진하지만 내년은 기대감이 된다라는 거죠. 둘 중에 더 매력적인 기업이 있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 더 나아요? 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일단 그 SK이노베이션이 좀 어려운 거는 정유랑 그 정유화학 쪽이랑 네. 배터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 실적이 안 좋고 정제 마진이 좋게 되면은 오를 것이냐. 두 개 다 좋아야 오는 거거든요. 네. 한쪽이 안 좋고 한쪽이 좋으면 이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주식이다. 그렇지만 2차 전지의 모멘텀도 그렇고 정제 마진은 사실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국에 어쨌거나 중국 경기 부양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제 마진은 중국 경기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정제 마진이 반등이 나온다면 SK이노베이션의 양쪽 부분의 섹터가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 업사이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도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5천 원까지 작년 8월에 올랐었는데 지금 12만 원,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래도 정유화학 섹터 안에서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판단에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